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관리 대상이 제일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 무슨 의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어떤 안전, 보건 관리 체계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표를 하나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제일 먼저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우리가 땡땡땡 지자체라면은 우리 지자체 내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다 이렇게 찾아내서 그 시설물들을 언제 점검하고, 언제 정기 점검하고, 언제 정밀 진단하고,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보고하고, 점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언제 어떻게 조치하고, 인력과 예산은 언제 어떻게 편성하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고하고, 이런 모든 게 계획이죠. 먼저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수립된 대로 안전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운영해야 되겠죠. 편성 운영하고 집행하면서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활동은 안전 점검이죠. 안전 점검하고 안전 점검했는데 문제가 있어. 뭔가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저렇게 방치했다가는 붕괴가 되거나 전도가 되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보수 보강해야 되겠죠. 보수 보강을 하고 보수 보강한 걸 상부에 보호하고 상부는 이게 제대로 보수 보강이 됐는지도 이행 점검을 하고 이런 관리 체계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또 중심 체계란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차피 각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이 기본적인 이런 계획은 있을 건데 이게 이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자체 장한테 중요한 사항이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교량이 이제 심각하게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이런 중요 사항은 옛날 같으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끝낼 문제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영 책임자한테 즉각 그 중요 사항은 보고하고 경영 책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안전계획 수립 이행인데 안전계획 수립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언제 점검하고 정밀 진단은 어디에 할 건지 보수 보강이나 유지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전반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 예산 편성이 각 시설물별로 법의 각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런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관리 비용을 편성해야 된다. 관계 법령에 있는 건 이미 지자체나 공공기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령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거든요. 그 시설물이 전도되거나 붕괴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 인력을 조달한 거지. 근데 중대시민재해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 관리상의 결함,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관리상의 결함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되면 신고도 대응해야 되고 계획 짤 사람도 필요하고 점검 기간에 바뀌는 걸 다시 공고할 사람도 필요하고 훨씬 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들이 기존에 우리가 편성해 놓은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에 맞게끔 충분히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도 기존에서는 각 시설물별로 법령에 따라서 해당 전문기관에 맡겼지만은 그것도 많이 문제가 있죠. 거기에서 만약에 부실 점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즉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 지자체 장이나 공공기관 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너무 저희들한테도 한 번씩 그런 거 보면 금액이 너무 저가한 거죠. 공공기관이. 물론 공공기관 예산이 풍부하면 높은 비용을 하겠지만은 낮은 비용에 그 넓은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 점검이 이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인력 예산도 또 별도로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또 안전관리 계획 점검에 대해서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또 인력 예산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안전보건 인력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근데 지자체라는 게 다 법령에 의해서 예산과 인력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인력과 예산만 많으면은 얼마든지 다 관리할 수 있겠지만은 한정된 어떤 지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많은 시설물을 관리할 건지,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설물 안전 유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이 제일 많거든요. 시특법이 적용되는 게. 그래서 1종, 2종 시설물이냐, 3종 시설물이냐, 또 시설물의 상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따라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다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옛날 같으면 그 부서에서만 관리했겠지만은, 만약에 D 등급이다. 그러면 아주 등급이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럼 위험하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거, 이제는 중대 시민재해 사망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더욱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이나 또는 중앙에 있는 시민재해 전담부서,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제2, 3중의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검이나 정밀 진단 기관에서 이게 좀 위험한 게 보인다. 다시 보수 공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은 옛날처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미뤘다가 만약 그 시기에 중대 시민재해가 나면은 그게 별로 사유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시급하고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부터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 편성 집행 시스템도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공공기관 지자체가 쉽지가 않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자체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해야 되고 긴급 예산도 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위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의 취지에서는 정말 중대하게 긴급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런 진단기관에서 의견 놓으면은 어떤 예산보다도 여기에 바로 투입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이 해야 될 게 시민재해 관리 의무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여기서 말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은 우리가 시설물의 어떤 관리 유지 보수에서의 점검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고 봐야 돼요. 시설물 점검은 주로 시설물의 노후화에 의한 붕괴, 전도, 그런 걸 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없어도, 즉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도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 시설물 점검, 정밀진단기관에서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대산업재해에서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유해 위험 확인 이런 게 많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분야에서는 시설물 하면 그냥 기관의 점검, 진단, 위탁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에서는 그 정도보다 훨씬 폭넓은, 즉 관리상의 결함까지도 예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예측해서 어떤 경우에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예측하고 점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주민의 신고가 들어갔거나 주민이 여기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이 무너질 것 같아요. 옹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수가 넘쳐서 침수될 것 같아요. 이런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제보를 받고 가만히 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사고 나면은 결국은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자체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민 제보나 이런 걸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것도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중대 시민 재해 발생 시 대응. 보통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재난안전하고 중대시민재해하고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은 재난안전법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재난이죠. 태풍, 해일, 지진
이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걸 개념에 의해서 그런 자연재해, 자연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게 재난이고, 중대시민재해는 그 다수의 재해도 물론 포함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수의 시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수의 이용자가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한 두세 명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중대시민재해거든요. 그래서 재난하고 중대시민재해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추락했다면은 제2, 제3자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 그러면 재해 유형별로 그것도 다 이렇게 구축해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각 시설물별로 대피훈련. 이 대피훈련도 하면은 대부분 재난해서 화재에 대한 대피훈련은 소방법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매뉴얼도 있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화재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행사 중에 갑자기 관객들이 몰리는 경우, 지자체 행사나 축제 행사나 이럴 때, 그럴 때 어떻게 대피훈련할 건지 이런 대피훈련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인데,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대부분 공공기관 지자체의 어떤 뭐 기본 업무들이 거의 뭐 공공기관 효율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외주화되다 보니까 도급 용역 위탁 업무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도 법에서는 이제 도급 용역을 줄 때 안전보건 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있냐 없냐 그런 걸 갖추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안전 조직이나 인력 배치 현황도 봐야 되고, 그 업체가 안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자체적인 안전 관리 규정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업체 관계자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도 봐야 되고,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어떤 사고 이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업체가 안전보건 능력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업체를 이제 선정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 용역 위탁 업체가 이제 안전 계획을 이행하는데도 비용이 필요할 거고, 시민재해 관리 업무 처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필요할 거고, 도급 용역 업체가 관련 시설물의 각종 관계 법령을 다 지키려면 거기에도 많은 뭐 교육비, 인건비, 기타 교육훈련비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주고 도급 용역을 줘야 되는데, 도급 용역도 이렇게 너무 저가 입찰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 용역비 안에 충분한 이런 안전계획이나 시민재해 예방 비용, 예산 편성, 관계 법령을 이행해야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도급 금액에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탁 금액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업체가 제대로 안전보건 비용이 없으니까 부실하게 안전관리하다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은 이제 따진다는 거죠. 지자체 공공기관이 충분한 그런 비용을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향후 약간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겠죠. 그리고 도급 용역 업체가 제대로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연 1회 이상 이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도급 용역을 맡은 수급업체에서는 당연히 또 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집행하고 똑같아요. 안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행 점검하고 조치하고, 그 수급받은 업체도 해야 되고, 그 도급 용역을 준 관리 주체들도 그 업체가 그걸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뭐 도급 용역 줬고 계약서에 뭐 안전보건 책임 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제 뭐 법에서 보면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지키기 힘들고, 이게 뭐 지자체가 관련 시설물이 한 종류고 하나밖에 없어, 한 몇 개밖에 없으면 뭐 관련된 법률 다 지키면 되는데, 공공기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 다르고 종류도 틀리고 관련 법률도 다 다르고 또 대상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힘든 부분 같아요. 관련된 법률들이 쫙 다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관계 법령에서 점검, 진단, 관리사항 지켜야 될 규정 이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만약에 중대시민재가 나면은 아무리 책이 구축돼서도 제대로 예방을 못했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관계 법령을 얼마나 어떻게 이제 우리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가 아마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은 아마 조금 머리를 싸매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